저는 결혼 3년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제가 작년에 아이 낳은 뒤로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결혼하기 전에 협의하고 정확하게 반반 내고 구입한 집입니다.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상황에서 결혼하게 된 거라서 서로 얼마 모아놨는지 묻지도 않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던 모자란 돈을 어디서 구해오던 대출만 받지 말고 집값의 반씩 가져와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덕분에 처음부터 대출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신혼생활 딱 1년 즐기고 그 뒤로 아이 계획해서 작년에 출산했어요. 엄청 좋고 비싼 커다란 집이 아니라 10년 조금 넘은 22평 아파트인데 저희 나이에 결혼하면서 우리 집도 없이 시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무조건 집을 사자고 제가 우겼어요. 은행 대출 받으면 매달 갚을 돈도 걱정이라서 남편에게 무조건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자고 했고 약간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 남편 나이에 그 정도 못 태우면 결혼할 자격 없다 싶어요. 덕분에 3년이 지난 지금은 집값도 많이 올라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3년 전 그때 집값이 3억 정도 했기 때문에 각자 1억 5천씩 가져왔고 혼수는 제 카드로 긁은 후에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갚았어요. 남편은 1억 5천 중에 얼마가 자기 돈이고 얼마가 시부모님한테 받아온 돈인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전부 제 돈이었어요.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결혼할 때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월급의 반 이상은 매달 적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짜리 적금 부어서 목돈이 생기면 주식에도 넣어두고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기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머리 열심히 굴려가면서 착실하게 돈 모았어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돈이 모자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저보고 너무 정없다면서 세탁기랑 건조기는 사주셨어요. 집을 살 때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 좁긴 좀 좁더라고요. 더구나 작년에 아이까지 태어난 뒤로는 거실이고 온방에 아이 용품이 꽉 차버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처음 집 샀을 때 대출 좀 받아서 30평대 넓은 집을 살 걸 그랬나 후회도 되지만 만약에 대출을 받았었다면 제가 마음 놓고 일을 그만둔 채 육아에 전념할 수 없었겠죠. 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9살에 연봉 4,200 정도 받고 있는데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편 버는 돈으로만 아이 키우고 생활하기엔 아무리 집이 있다지만 여유가 없고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제가 하는 일은 전문직이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다가 언제든 상황이 되면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어요. 실제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아직도 연락이 오고 명절 선물을 보내오면서 아이 키우고 나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 그만두기 직전 연봉이 5,800만 원이었고 당장 복귀해도 그 정도는 받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아이가 3살, 4살 정도까지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그 이후로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도움을 좀 받으면서 어린이집 보내려 하거든요.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어린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내키지 않으니까요. 이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남편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나면 밤늦게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시댁도 저희 집안일에 잘 참견 안 하시고 서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는 분위기였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에 큰 불평불만 없이 3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남편에게 아이를 낳으면 몇 년 동안은 일을 그만두고 아이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경제적으로 제게 눈치를 준다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벌어올 때도 돈 때문에 남편이랑 어색해진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신혼집을 반반 부담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고 제가 혼수를 조금 맞춰서 결혼했다면 저도 모르게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고 아이 낳을 때 일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평화롭게 지내던 저희 부부를 흔들어 놓은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애 키우기엔 집도 좁은데 우리가 분양 받아놓은 38평 아파트가 5월에 입주니까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친정 부모님이 예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 그냥 주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고 학군도 훨씬 좋아요. 38평이면 그 당시 분양가가 5억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려는 사람들은 있고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대출 없이 싹 현금으로 해주신다 하고 제 명의로 조건 없이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살고 계신 집과 따로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집까지 하면 집이 세 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 앞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너무 큰 선물이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 제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 거라 생각하라고 하셔서 저도 편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살고 싶던 동네기도 했고 10년 넘은 22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신축 38평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도 약간 시큰둥한 눈치였고 제가 집에 와서 너무 기분 좋다고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제게 그럼 5월에 새 집으로 이사가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우리도 집 두 채일 필요 없고 이 집은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 그냥 파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앞으로 집을 넘겨주시면서 세금이나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때 필요한 목돈도 있어야 하고 괜히 쓰지도 않을 집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느니 애매한 22평짜리는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또다시 얼굴 표정이 굳어지길래 저는 어차피 집값도 많이 올라서 팔고 그 돈 당신이랑 나랑 반반 나누면 꽤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보다 집값이 1억이 넘게 올랐기 때문에 팔아서 남편이랑 반씩 나눠 가져도 뗄 거 다 떼고 2억 이상씩 갖겠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남편 돈은 1원 한 장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 올해 정년퇴직하시고 시댁에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남편 입장에서도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차라리 처가댁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파는 것도 싫고 장인어른이 사준 새 아파트에 몸만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대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사갈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집은 새 집이고 넓어서 마음에 든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길 건너가지 않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아이 키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남편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집인데 자기 명의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준 와이프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싫다네요. 지금은 낡고 좁은 집이라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하고 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가는 새 집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대충 이해는 가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사는 집을 팔고 그 돈을 전부 우리 친정아빠한테 주자고 합니다. 대신에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고 나머지 돈도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러다 말겠지. 어차피 우리 딸이랑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국 내 말대로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집 이야기만 나오면 더 발끈하고 점점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는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으니까 새 집에서 살고 싶으면 딸이랑 저만 나가서 살으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제게 따로 연락하셔서 어떻게 부부끼리 야박하게 굴 수가 있냐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집 한 돈 4억은 모두 제가 갖고 새 집은 공동명의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면 남편이랑 공동명의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남편 돈은 물론이고 제 돈도 한 푼 안 들어간 친정 부모님 집인데 그걸 허락 없이 제 맘대로 남편이랑 공동명의 하기엔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그 집 줄 테니까 제 단독명의로 해놓으란 당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동안 남편과 큰 싸움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 낡고 좁은 집에서 계속 살기에는 친정 부모님이 주신 새 집이 너무 눈에 밟히는데 아빠는 공동명의는 절대 하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자존심도 살리고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남편이랑 한동안 냉전 상황으로 대화도 잘하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남편은 20대 초반까지 본인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 조금 남아있나 봐요. 군대 다녀왔을 때 시아버님 사업이 완전히 망해 있었고 지금은 시부모님 노후까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연금이랑 아버님이 일용직으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저희가 매달 적지만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의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친구들인데 다들 집도 잘 살고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 친구들과 더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처갓집에서 해준 와이프 명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내키지 않았나 봐요.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남편과 싸우고 감정 상해가면서까지 좋은 집에서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 가족 셋이 싸우지 않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공동명의를 해주고 싶어도 친정아빠가 제게 준 건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빠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인데 남편이 공동명의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가는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아직 유치원 들어가려면 멀었고 일단 부모님이 주신 새 집은 전세를 돌리려고 해요. 남편에게도 그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못을 박았고 남편도 제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어머님이 공동명의 이야기 하시길래 그 집 시세가 최저가로 10억이니까 5억을 가져오시면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모도 입 다물고 조용해지셨어요. 지금이야 딸도 어리고 아직 20평대 집에 살아도 큰 불편함은 없어요. 물론 새 집이 더 좋긴 하지만 당장 몇 년은 지금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 유치원 들어갈 때가 된다면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때도 만약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땐 남편을 버리고 딸이랑 둘만 들어가서 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집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몇 년 후엔 모르는 일이죠. 부인 명의 집에서 사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일이라 생각된다면 집값의 반을 우리 친정아빠한테 주고 정정당당하게 공동명의 해달라면 될 일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살던지 아니면 갈라서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자존심 때문에 아내와 딸을 포기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어머니한테 5억을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공동명의에 공짜도 입에 올리지 않으시고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새집 전세금 들어오면 그 돈 이자 받아서 생활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그 전세금으로 지방에 상가라도 한 채 사놓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 잘 모르고 갭 투자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공부라도 하고 도전해보려고요. 당장이라도 새 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굴뚝 같지만 이번 한 번은 남편에게 접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고 2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언젠간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할 텐데 그때도 자존심이 어쩌고 헛소리하고 있으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공동명의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꺼내면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말은 못할 거예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